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경제적 통찰력을 길러주는 경제아카데미입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경제아카데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 9월 10일 중앙일보 24면 오늘의 제목은 세계 최고 65% 상속세율 한국 기업 명줄을 다 끊는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상속금지법이라 할 정도로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상속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상속세 최고 세율은 명목상 일본의 55%가 가장 높지만 한국에서는 기업 상속의 할증이 붙어 세계에서 가장 높은 65%에 달한다. 상속받는 사람은 가진 돈이 별로 없다. 물려받는 자산을 팔아서 상속세를 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자산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결국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상속자산의 상당액을 팔아야 한다. 자산을 팔지 않고 경영권을 확보하려면 그만큼 돈을 대출받아 세금을 먼저 내고 기업을 키우면서 평생 빚을 갚아 나가겠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 LG그룹이 구광모 회장에게 부과된 상속세는 7천억 원이 넘는다. 대부분의 개인 주식담보부 대출로 처리해야 한다. 앞으로 LG그룹의 주가가 올라가면 다행이지만 만약 주가가 내려간다면 그 인생은 하염없이 고달파진다. 구 회장이나 다른 대기업의 후계자들은 이렇게 평생 빚의 노예가 될지 모르는 부담을 안고서라도 기업 경영을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지만 수많은 중소, 중견 기업의 2세, 3세는 그럴 형편이 안 된다. 그런데 부모에게 회사를 팔고 남는 현찰을 물려달라고 요구한다. 산더미 같은 빚에 올라앉은 상태에서 경영자의 삶을 시작하고 싶은 사람은 별로 없다. 한국에서는 이에 대해 공익재산을 통한 기업 승계도 봉쇄되어 있다. 회사 지분의 5%까지만 증여세를 면제해준다. 5% 지분으로는 경영권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게 공익재단이 본래 목적에 맞게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고 정부가 판단하면 언제든지 국고로 기속시킬 수 있다. 한국 경제 만학의 근원은 상속세이다. 현재 상속 관련 규제는 세금을 다 내면 기업 상속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이다. 그러다 보니 규제를 피하기 위한 각종 편법이 동원됐고 새로운 규제가 도입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싱가포르의 한 금융 전문가는 한국 경제에서 만학의 근원이 상속세제에 있다고까지 말을 한다. 상속금지법에 해당되는 규제가 생긴 건 반재벌 정서가 강하기 때문이다. 재벌 2세, 3세들이 그룹을 물려받아 황제와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는 대중의 반감을 깔렸고 정치 세력들이 이런 국민의 정서를 활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된 것은 정서와 정치를 넘어 기업 경영 및 금융 환경에 대한 오해가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기업 상속을 본질적으로 금지할 경우 대안으로는 많은 학자와 정치인, 정책 담당자는 구태여 상속하지 말고 전문 경영 체제로 가면 미국처럼 잘 될 것이 아니냐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것은 20세기 중반에 미국 대기업에서 전문 경영인이 잘 작동했다는 사실만 알고 그 체제를 아무 때나 경전처럼 적용할 수 있다는 착각에 기반을 두고 있다. 무엇보다 미국 전문 경영 체제는 상장 대기업에만 국한됐다. 2013년 기준으로 미국의 상장 기업은 4,180개이다. 상장 기업의 중 3분의 1 정도는 대주주의 경영이다. 같은 해에 미국의 법인 숫자는 약 161만 개에 달한다. 중소중견 기업의 대다수인 비상장 법인은 거의 대주주의 경영이다. 그렇다면 전문 경영의 기업은 숫자상의 전체 법인의 0.2%에 미치지 못한다. 전문 경영의 신봉자들은 미국에서조차 0.2%에 불과한 현상을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한다. 이들은 미국에서 전문 경영 체제가 들었을 때와 지금의 금융 및 규제 환경이 하늘과 땅 차이라는 사실에 눈을 감고 있다. 20세기 초반 이후 미국의 창업자들이 주식을 팔고 경영 일선에서 쉽게 물러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기업의 연속성이 보장됐기 때문이다. 당시 새로운 주주들의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였다. 이들이 기업 통제에 관심이 없었고 주식을 여윳돈으로 굴릴 수 있는 새로운 투자 대상이라고 생각했다. 1920년대부터 기관 투자가가 등장하자 미국 정부는 이들의 기업 경영 관여를 억제하는 원칙을 세웠다. 기관 투자자가 투자의 다변화 이상을 생각하는 것도 도둑질하려는 것이라고 정권거래위원회 고위 간부가 회의에서 정언할 정도였다. 전문 경영의 숭배로는 과장된 신화이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에게 창업주 주식 지분에 딸려있는 금전관계의 금리만 넘어갔다. 기업 통제력은 창업자와 동고동락했던 기존 전문 경영진에 남겨졌다. 전문 경영진은 그 통제력을 기반으로 창업 정신을 지키면서 보유와 재투자를 실현했다. 이들은 세계 대공황 기간에 연구개발 투자를 더 늘릴 정도로 장기 투자를 실행했다. 그러나 1980년 이후 기관 투자자, 사모펀드, 헤지펀드의 힘이 강해지고 주주 가치론이 득세하면서 전문 경영 체제는 큰 변화를 겪었다. 주주 환원이라는 명분으로 자사주 매입, 배당 등 많이 늘어났다. 미국 상장 대기업은 현재 수익의 100% 이상을 주주에게 환원하고 구조조정이나 차입 등의 통해 투자 활동 등을 이어간다. 이 과정에서 성공적인 전문 경영의 상징이던 제너럴 일렉트릭이 몰락했다. GE의 주기적으로
위기에 봉착한다. 반면에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의 혁신적인 실리콘밸리의 기업들의 차등 의결권을 사용해 주주환원 요구에 차단막을 치고 장기 투자를 이어간다. 한국 기업들이 지금과 같은 금융 규제 환경에서 대주주의 지분을 팔면 매입 세력은 대부분 사모펀드와 헤지펀드 혹은 경쟁사들이다. 이들은 주식에 딸린 금전적 권리와 통제력을 함께 인수한다. 그리고 기업 통제력을 기반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한다. 돈 되는 자신만의 이리저리 팔며 기업을 해체할 수 있고 통째로 다른 기업에 합병시킬 수도 있다. 기업 연속성이 커지는 것은 여러 방면의 하나일 뿐이다. 한국의 상속세 금지법이 실질적으로 기업의 명줄 끊기법이 된 이유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찾기 어렵다. 세대를 넘어 장기 투자를 지속할 수 있어야 튼튼한 기업과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그런데 중간에 기업의 영속성이 끊기면 투자가 흔들린다. 사모펀드 등 매입자들의 적당할 때에 회사를 되팔려고 한다. 최종 매입자들은 중국 등 경쟁국의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애써 키운 기술이나 경영권 역량을 경쟁자에게 헐값에 넘겨주게 된다. 한국의 상속 규제에는 기업 상속에 대한 적개심만 있고 기업을 어떻게 계속 키워나갈 것인지에 대한 대안이 없다. 무책임한 전문 경영의 숭배론만이 있다. 기업이 장기 투자만 하고 일자리를 지속해서 창출하기 위해 주주 그룹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이 국가 경제에 바람직한지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오늘은 싱가포르 국립대학 경제학 교수인 신장섭 님이 정리한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본 그림은 시대 상황에 따라 변천한 기업의 경영 체계입니다. 그림 1은 20세기 중반 기업 연속성 보장되는 미국의 전문 경영 체제의 시스템이고 두 번째 그림은 20세기 후반 이 그림 1의 내용은 20세기 중반 기업의 연속성 보장되는 미국의 전문 경영 체제로서는 대주주의 지분이 금전적 금리와 통제력이 플러스해서 함께 공존하던 것을 개인 투자자에게는 금전적 권리를 주고 다시 전문 경영인은 통제를 주는 것으로 시스템을 이분하였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기업의 연속성을 흔드는 주주 가치의 시대의 일람표입니다. 대주주의 지분, 금전적 금리와 통제력에서 인수자, 금리적 권리, 통제력, 사모펀드, 헤지펀드, 다른 기업들이 이것을 인수하고 분할 매각, 전체 매각, 합병, 계속 경영 이렇게 기업을 해체해버리는 사모펀드와 헤지펀드의 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음 그림 3번 새로운 대안으로서는 창업 정신을 유지하면서 금전적인 권리 공익에 활용하는 방안으로서는 대지분 금전적 권리와 통제력을
공익재단의 금전적 권리와 통제력을 이관하고 공익의 기여 그리고 계속 경영을 유도하게끔 하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익 재산을 통한 기업의 연속성 유지가 대안이다. 상속세의 근본 취지는 지나친 양극화로 인하여 사회 갈등을 줄이기이다. 부의 대물림을 통해 부자가 더 부자가 되는 것을 완화하고 거둔 세금으로 소득 재분배 효과까지 거둔 자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세계 최고의 상속세율을 유지해 한국에서 상속세가 전체 세수에 차지하는 비중이 1%가 되지 않는다. 다른 나라도 상속세가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다. 상속세를 거의 불가능하게 만드는 카타르시스를 국민에게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양극화를 줄이는 데 기여하는 바는 거의 없다. 상속세의 근본 취지를 달성하면서 기업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대안으로서는 공익재단을 통해 승계를 허용하는 방안이다. 기업 통제라는 관점에서 볼 때 공익재산을 통한 승계는 대지주의 지분이 딸린 검정적인 권리를 공익을 위해 활용하고 기업 통제력을 재단으로 통해 세대를 넘어 유지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세금을 한번 걷어쓰면 그만이지 공익재단을 통해 기업이 유지되고 돈을 계속 버려들여 공익을 유지에 쓸 수 있는 돈의 규모를 훨씬 커진다. 또 세금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낭비될 수 있지만 공익재단은 기업의 역량을 활용해 보다 효율적으로 공익에 기여할 수 있다. 한편 기업은 창업 정신에 입각한 기업 통제력이 유지되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스웨덴의 발렌베리 그룹의 장기 투자로 유명하다. 현재 5세대의 최고 경영자인 야콥 발렌베리는 자신들의 지분 투자 전략이 보유하기 위해서 매입한 것은 바이 앤 홀드라며 자신에게 보유란 100년 이상을 뜻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림 2번 20세기 후반 기업의 연속성을 흔드는 주주가치 시대의 변화입니다. 대주주의 지분은 금전적 권리와 통제력이 있는데 사모펀드와 헤지펀드, 다른 기업 등이 중간에서 상속 과정에서 금전적 권리와 통제력을 인수해서 이것을 인수한 대주주의 지분을 분할 매각하거나 전체 매각, 합병, 계속 경영을 하면서 기업을 해체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상속세의 문제가, 기업의 상속세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세계 최고의 65% 상속세율, 한국 기업 명줄 다 끊는다는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정보가 여러분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